안녕하세요. 밝은 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중 한 가지로 대학 무상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무상화가 왜 초저출산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하고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도 힘들고 보육 환경도 좋지 않고 또 교육 환경도 좋지 않다면은 그게 또 힘들다면은 누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둘을 낳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한 명 낳아서 기르는 것도 길러서 교육시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두 명을 낳아서 교육시키겠느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혼한 사람들은 두 명은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유지되는 그 소위 말하는 학교 출산율이 2.1명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부부니까 남녀가 있으니까 아이도 두 명은 있어야지 그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교 출산율이 2.1명이라는데 익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2018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작년에는 2022년에는 0.78명이 됐습니다. OECD 국가가 대체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학교 출산율이 낮은데 OECD 국가 중에 학교 출산율이 낮은 2위 국가가 이탈리아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도 학교 출산율이 1.2명이 넘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를 국난에 준하는 사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2019년인가요? 학교 출산율이 1.4명인가 되니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이거는 국난에 준하는 사태다 그래가지고 전 국가기관에 비상을 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2018년에 1.0명 이하로 떨어졌어도 전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고 누구 할 거 없이 천하태평입니다. 그 뒤로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천하태평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진 학교 출산율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신생아 수가 25만이 채 안 됐다고 그러는데 2000년대 초반 2001년, 2년의 신생아 수가 50만입니다. 2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년보다 3년 전인 2019년에는 신생아 수가 3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2년 불과 3년이죠. 그 사이에 신생아 수가 무려 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6분의 1이 줄어든 거죠. 심각하죠. 이런 추세로 줄어들면은 학교 출산율도 문제고 신생아 수도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신생아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통계가 작성됐다고 그러는 1970년, 71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신생아 수가 100만이 조금 넘습니다. 71년에 102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뒤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에 50만이 됐고 그 뒤로 20년 후에는 다시 25만 명이 된 거죠. 이런 추세로 줄어든다면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학교 출산율 0.5명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수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겠죠. 참으로 심각합니다. 자, 그렇게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은 그 세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부모 세대 그 위에 노인 세대를 부양할 것이며 어떻게 나라의 경제를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초미의 현안은 바로 초저출산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인 그 보육하고 교육의 문제, 뭐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뭐 내 집 마련, 직장, 뭐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고, 요즘에 와서 이제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죠. 보육은 공공 어린이집이나 공공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에 당첨되면은 뭐 로또 당첨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공 보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공공 보육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거기다 어린이 양육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는 사교육비가 안 들고 대학도 무상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육에서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원체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차츰차츰 좋아지겠죠.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교육인데, 사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간 계속 사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교육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아이만 안 받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공교육 혁신이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그 초, 중, 고의 공교육 혁신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은 대학 무상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상화가 됐죠. 의무교육이고. 그러나 대학은 아직도 무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뭐 70%가 넘으니까요. 대다수인데 그 대학 등록금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국가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대학 등록금 전체의 절반 정도는 국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소득 하위 계층은 그러니까 뭐 저 밑에서 한 20-30%는 아마 국가 장학금 1년에 아마 700-800만 원을 전액을 받고, 그 이외에 중위층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절반을 받는다든가 30%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애매한 계층은 국가 장학금을 다 못 받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대학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1년에 몇백만 원씩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 졸업할 때까지 또 몇천만 원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학자금 받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또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알바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졸업할 때는 또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불이익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취업한 다음에도 그 학자금 대출 몇천만 원 받은 거를 갚느라고 허리가 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리가 휘게 힘들게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쉽게 하며 아이는 또 낳을 엄두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저출산 예산으로 1년에 100조 이상을 뭐 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학 무상화 해야 됩니다. 왜 그거를 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그거를 부담을 시킵니까? 교육계획 균등 차원에서도 우리는 대학 무상화를 해야 되고, 이미 서유럽, 북유럽, 뭐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다 대학 무상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학 무상화를 해가지고 국가의 인재를 기르는 측면과 우리 초저출산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사교육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그것도 공교육 혁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학 무상화도 우선적으로 해서 과중한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대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체제로 가서 아이를 낳더라도 적어도 보육과 교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러한 인식을 젊은이들한테 심어줘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꺼리낌 없이 낳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 무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학 무상화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